2016년 7월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동생 지은이의 방문 손잡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여자 보위부 요원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시간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지은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문까지는 약 20m. 우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뛰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0m, 5m. 출구가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때 비상계단에서 보위부 요원 2명이 뛰쳐나오며 지은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달리라고 소리쳤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함께 정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니 뒤에서는 반역자라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이어졌고 경호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으로 방향을 틀던 순간 총알이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며 튀어올랐고 곧이어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동생의 등 한가운데에서 피가 번져 나왔고 저는 절망 속에서 그녀를 부르짖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 자유의 문턱에서 동생의 생명은 제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죽음과 맞바꾸어야 했던 단 하나의 자유를 향한 그 순간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11년 12월 저는 13살이었습니다. 평양 평성구역 고급 아파트 15층에 살았죠. 아버지 김철수는 내각경제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어요. 경제정책을 직접 보고하는 이치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2대 있었어요.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이 나왔죠. 평양에서도 특권층만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2012년 2월 17일 새벽 4시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동무, 단당 반영명 음모죄로 체포한다. 보위부 요원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떨렸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강히 충성을 다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척도하지 않았어요. 입 닥쳐 반역자 주제에 아버지는 끌려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죠. 11살 여동생 지은이는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안아줬어요. 채울이 지났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보위부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요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김철수의 가족들, 나와라. 어머니는 저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리는 트럭에 실렸죠. 어디로 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순한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내리는 순간 수천 명의 인파가 보였습니다. 모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모든 인민은 반역자의 최후를 목격하라.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처형장 중앙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아버지가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이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게 반역자의 끝이다. 요원의 손이 제 머리를 고정시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집행관 5명이 나타났습니다. 소총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김철수, 반당 반혁명 음모죄로 사용에 처한다. 탕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흔들렸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죠. 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옆에서 쓰러졌어요.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돌릴 수도 없었죠. 그저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피가 땅에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붉은 피였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다시 실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이 없었어요. 눈은 풀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쾅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였어요. 김철수의 가족 전원 체포. 어머니는 끌려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끌려갔죠. 저와 지은이도 트럭에 실렸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죠. 김지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전국 수학 경시대회 금상 수상자. 평양제일중학교 추천 대상 간부는 저를 트럭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너는 조국에 쓸모가 있다. 살려준다. 트럭 안에서 지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트럭 밖으로 손을 뻗었어요. 저도 손을 뻗었죠.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죠.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내일부터 새 인생이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위부 건물로 끌려갔어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한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서류를 펼쳤죠. 내 어머니는 개천 제14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없다. 간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은 평양 제치로 고하원으로 보내졌다. 너는 당의 자비로 평양제일중학교에 입학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면 살 수 있다. 거부하면 너도 수용소다. 선택해라.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뿐이었죠. 이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학교에 간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날 밤 저는 평양제일중학교 기숙사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응시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죠. 아버지는 총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동생은 고아원에 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죠. 왜 나만 살아있는 거야?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증오였어요. 이 나라, 이 체제. 김정은 전은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어. 지은이를 데리고 창밖에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감옥의 불빛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인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2012년 7월이었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 기숙사.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기상종이 울리기 전이었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습니다. 물리, 화학도 마찬가지였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 30분이 유일한 휴식이었죠. 왜 그렇게 공부했냐고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다른 학생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했으니까요.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밤이 되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은이도 생각했죠.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지은이는 고화원에서 밥은 먹고 있을까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총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소리가 귀가에 울렸어요. 피가 튀던 장면이 생생했죠.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어요. 그래도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모든 과목 1등이었어요. 담임 교사가 말했죠. 김지훈 동무, 조국의 자랑이요.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억지 미소였죠. 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런 인재를 기다리신다. 당이 기대에 부응하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2012년 8월이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였죠. 전국에서 온 학생 20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천재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았죠. 시험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20개였죠. 저는 3시간 만에 다 풀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은 검산을 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금상 평양제일중학교 김지훈 동무당 간부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조국의 보배로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웃었죠. 하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고 있었죠. 역겨웠습니다. 제 자신이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2012년 9월 15일 오후 4시였습니다. 기숙사 공구방에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유언이었어요.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죠. 김지은 동무 나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도 끌려가는 건가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요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편지가 왔다. 편지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개천 제14호 정치범수용수 어머니였습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읽어봐라. 그리고 다시 내게 줘라. 유언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연필로 쓴 것 같았죠. 지훈아,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괜찮단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수용소인데요. 너는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글씨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 지은이 아니만 살펴라. 오빠가 동생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겠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뭔가 찍혀 있었죠.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수감자 김순희 사망 확인 2012년 9월 3일 차인이 적혀 있었어요. 영양실조 및 고문 후유 중 편지를 쓴 지 열리틀 만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다 읽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이 편지를 가져갔어요. 일어서라. 방으로 돌아가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총살당했고요.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지은이는 고아원에 있죠.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너와 내 동생만 생각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기숙사는 조용했어요. 모두 잠들었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인데 낯설었죠. 나는 뭐야? 나는 왜 살아? 있어! 거울 속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죽인 나라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미쳤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쳤어요. 쾅 거울이 금이 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유리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팠어요. 피가 세면대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였어요. 지훈이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가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이 지옥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동생 아니만 살펴라. 저는 손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지은이를 꼭 구할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담임 교사가 저를 불렀어요. 교무실로 갔죠. 김지훈, 동무, 좋은 소식이 있어. 교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북한 대표로 선발되었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콜롬비아에서 열리 후 조국의 명예를 빛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 밖으로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수, 내일부터 특별 훈련에 들어가시오. 조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오.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 번 나가면 기회가 생기겠죠. 지은이를 데리고 나갈 기회가요.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이제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탈출하는 거였죠. 진과 계산, 그리고 희망이 섞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13살 소년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체제에 순종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야 지은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에 불빛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은이를 구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잡았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기를 가진 겁니다. 수학이라는 무기를요. 2013년 7월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카르테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어요. 저는 15살이었죠. 처음으로 북한 밖에 나왔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본 세상은 넓었어요. 너무 넓었죠.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왔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저는 5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에서 막혔어요. 시간이 부족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메달 북한. 김지훈 인솔 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1등을 못했소? 당의 기대를 저버렸소.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교사는 계속 질책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금메달을 못 따면 쓸모 없소. 알겠어. 예,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또 은메달이었어요. 2015년 태국 치앙마이 또다시 은메달이었습니다. 3번 연속 은메달이었어요. 금메달은 단 한 번도 따지 못했죠. 인솔 교사는 매번 똑같이 말했습니다. 왜 1등을 못하는가? 단기 기대를 쳐져버렸다. 저는 이를 안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했어요. 그래야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은이와 함께 나갈 기회를 만들 수 있었죠.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18살이 되었어요. 국방대학 입학이 확정됐습니다. 핵무기 연구소로 배치될 예정이었죠. 그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지훈 동무 홍콩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 출전하시오. 담임 교사가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요. 대학 입학 전 마지막 기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대회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남았죠.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문제를 풀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공부했죠. 잠은 시간만
잤습니다. 밥은 30분 만에 먹었어요. 과거 문제를 1000문제 넘게 풀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어요. 연필을 준 자리가 까맣게 변했죠. 다른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김지훈 동무, 왜 그렇게 공부하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죠.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교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김지훈 동무의 각오가 대단하오.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이여.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해. 금메달을 따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은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죠. 2016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어요. 인솔 교사도 보위부 요원 3명이 함께였죠. 호텔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홍콩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죠.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평양은 밤이 되면 어두웠거든요. 저게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오전 9시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홍콩 과학 기술대학교였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6개였어요. 시험 시간은 4시간 반이었습니다.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술 풀렸습니다. 네 번째, 5번째 계속 풀렸어요. 마지막 6번째 문제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네, 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남은 30분은 검산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오후 6시 상식이었어요. 금메달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북한 김지훈, 제 이름이었습니다. 금메달이었어요.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솔 교사는 환호했습니다. 잘했어. 조국의 영광이요. 저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내일 인솔 교사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지은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요.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죠? 하지만 시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인솔 교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말해보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동생 김지은이가 평양제치로 고화원에 있습니다. 교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동생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을 한 번만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금메달을 바친 재계당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사는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핵무기 개발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머리를 좋아하렸습니다. 제발 동생만 한번 봐주십시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훈, 동무,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애가 보이부에 보고해보겠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은 못 하오.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소. 저는 고개를 조아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16년 7월 19일 오전 10시였어요. 인솔 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지훈 동무 좋은 소식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 믿을 수 없었어요. 교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금메달 수상자 김지훈의 충성심을 인정한다. 여동생을 일시적으로 동행시켜 가족애를 보이게 하라. 이는 체제의 인민 사랑을 보여주는 선전 자료로 활용한다. 보위부의 승인 문서였습니다.
내일 동생이 홍콩으로 특별 비행편으로 보내요. 하루만 함께 보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지은아 속으로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가 널 구하러 간다. 우리 함께 나가자. 이 지옥에서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지은이를 만나면 탈출 계획을 말해야 했어요. 한국 영사관까지 거리를 확인했죠. 호텔에서 영사관까지 3km였습니다. 택시로 10분이었어요. 주머니에 홍콩, 돈이 있었습니다. 500 홍콩 달러. 대회 상금의 일부를 원래 숨긴 거였죠. 충분해. 우리 해낼 수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홍콩에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지은이를 만납니다. 4년 만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탈출할 겁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지은이를 구할게요. 2016년 7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앞 저는 서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옆에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은이가 옵니다. 4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게이트 전광판을 봤습니다. 평양발 특별 비행편 도착 예정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머니 속 500 홍콩 달러를 만졌죠. 오늘 계획을 말해야 해. 10분이 지났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여자 보위부 요원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 여자아이가 있었죠. 지은이었습니다. 15살 지은이 4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어요. 얼굴은 여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옷은 낡았죠. 회색 인민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김지훈, 동무 1시간만 시간을 주겠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만 만나시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보위부 요원 3명이 함께였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보위부 요원이 구석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이야기하시오. 우리는 저기서 지켜보겠소. 요원들은 십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저와 지은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봤죠.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금메달 땄다며 텔레비전에서 봤어.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미소였어요. 겨우 땄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고아원은 어때?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살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죠. 힘들다는 걸.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빠 말 잘 듣고 놀라지 마.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을 봤죠.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도망칠 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으로. 지은이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믿고 따라와. 오빠가 반드시 지킬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떨고 있었죠. 어머니의 유언이야. 오빠가 너를 지켜야 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새벽 4시. 오빠가 내 방으로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평생.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지은이를 똑바로 봤어요. 고아원에서 평생 감시받으며 살 거야. 결혼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어. 오빠는 핵무기 연구소에 갇혀 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사는 거야. 우리 나가자. 자유롭게 살자.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워.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죠.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못 지켰지만 너는 반드시 지킬 거야. 약속해.
지은이는 제품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한참 후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가? 저는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말했어요. 새벽 4시, 보이부가 가장 깊이 잠들 때야. 오빠가 내 방으로 갈 거야. 조용히 나와. 옷은 입고 자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서 택시 타고 한국 영사관 가는 거야. 10분이면 도착해. 잡히면 안 잡혀. 오빠가 지킬 거야. 보이부 요원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다 됐어. 이제 헤어지시오. 1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빨랐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도 일어났어요. 예일, 새벽에 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는 여자 보이부 요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은 방을 쓴다고 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봤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죠. 밤 11시였습니다. 5시간 후면 실행할 겁니다.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새벽 4시 조용히 일어난다. 복도로 나간다. 지은이 방은 15층, 제 방도 15층이에요. 복도 반대편이죠. 지은이 방으로 간다. 문을 연다. 지은이를 깨운다. 조용히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으로 내려간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택시를 탄다. 한국 영사관으로 간다. 주머니 속 콩콩 돈을 만졌습니다. 빙. 콩콩 달러였어요. 충분해. 택시비로 충분해.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었어요. 4시간 남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잡히면 어떡하죠? 총살 당할 거예요. 하지만 결리도 함께 왔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죠. 우리 해낼 수 있어.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지은이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의 유언 지킬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제발.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옷을 입었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권, 돈물 한 병을 가방에 넣어 챙겼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5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인솔, 교사방, 보이부 요원방 모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으로요. 지은이 방까지 10였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어요. 숨소리도 죽였죠. 빈, 트레, 일메. 지은이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 2개가 있었어요. 왼쪽 침대에 여자, 보이부 요원이 자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침대에 지은이가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뒤척였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요원은 다시 잠들었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14층,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4층, 13층, 12층. 지은아, 우리 해낼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죠. 1층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였어요. 시간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야간 직원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면 의심 받으니까요. 정문까지 20대 꼈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어요. 숨소리도 죽였죠. 삐딴 1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거기서 김지은 돌아봤습니다. 남자 보이부 요원 2명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뛰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문으로 달렸어요. 멈춰라. 반역자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10m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한 요원이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어요. 처음기가 달려 있었죠. 이쪽으로 저는 지은이를 끌고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땅! 낮은 총소리가 울렸어요. 담벼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회색 가루가 튀었죠. 오빠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 두 번째 총성이었어요.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지은아, 저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죠. 총알이 스친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파 못 뛰겠어. 지은이가 울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일으켜 쓰려 했습니다. 일어나 지은아. 하지만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빠 못 일어나겠어. 힘이 안 들어가. 제발 일어나야 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한 요원이 제 명사를 잡았습니다. 이 배신자놈 감히 쾅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다른 요원이 지은이를 붙잡았습니다. 너도 가만 안 둔다. 너희 둘 다 평양 돌아가면 공개. 처형이야. 지은이는 떨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의 총살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싫어, 싫어.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요원이 지은이의 팔을 비틀었어요. 시끄러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죽을 바에는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죠. 지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요원의 팔을 물었습니다. 에우야. 요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을 놓았죠. 2년이 감히 동시에 저는 일어나 제 앞에 요원 배를 발로 찼습니다. 킁. 요원이 비틀거렸어요. 뛰자. 저는 지은이를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다리를 절뚝였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잡아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땅땅. 총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죠. 우리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큰 길이 나왔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택시 한 대가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며칠 전 몰래 배운 중국어였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죠.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도망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뒤를 가리켰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50m 거리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한국 영사관 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택시기사는 우리를 봤습니다. 지은이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 이제 부은 얼굴을 보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했죠. 딱 우리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가까이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한 요원이 차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죠. 땅!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어요. 엎드려. 택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악셀을 밟았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괜찮아. 오빠는 다친 데 없어. 다친 지은이를 보니 눈물이 흘렀죠. 지은이의 다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어요. 저는 셔츠를 벗었습니다. 찢어서 지은이 다리에 감아주었죠. 내 걱정은 하지 마.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한국 영사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발 빨리 가. 주세요. 동생이 다쳤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속도를 냈어요. 거리를 달렸습니다. 홍콩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기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0 콩콩달러를 전부 꺼냈어요. 기사에게 건넸죠.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기사는 돈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기가 더 안전해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기사는 우리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빈다. 이 돈은 받지 않을게. 꼭 살아서 한국 가. 눈물이 났습니다. 기사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부축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영사관 계단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씩요. 지은이가 신음했습니다. 아팠을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정문 앞에 섰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죠.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봤죠. 피투성이 두 남매 도와주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쓰러졌죠. 지은아, 경비원이 소리 쳤어요. 의료진 불러요. 빨리!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죠. 오빠,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이제 자유야. 영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의료진이 지은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다리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 앉아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은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오전 9시였어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기도 함께 있었죠. 처음 본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 영사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가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4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총살당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영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해 9월이었어요. 목이 메웠습니다. 동생과 저희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영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잘 오셨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지은이도 안아줬죠.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2016년 7월 23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죠. 작은 방에서 연담이 시작됐어요.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40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김지은 남매 맞나요? 예. 저는 대답했어요. 생년일은 저는 1998년 3월 5일입니다. 지은이는 2001년 6월 12일이고요. 직원이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각경제부 부부장 김철수. 예. 2012년 2월 20일에 총살당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김순희입니다. 개천 제14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2012년 9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차이는 영양실조 및 고문 후유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기록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보호하겠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침장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추격팀이 홍콩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보위부 요원입니다.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당분간 지하보호 구역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2주일 정도요. 2주일이요? 예. 그 후 특별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보호 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 2개가 있었어요. 침대, 책상, 화장실, 기본적인 것들만 있었죠. 창문은 없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냈어요. 지은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오빠, 한국은 어떨까?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좋을 거야. 자유로울 거고. 우리 뭐 하고 살까? 공부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일하고. 지은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2016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어요. 특별 항공편으로 인천 국제공항까지 갑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전용기였어요. 작은 비행기였죠.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홍콩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안전벨트 매주세요.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벨트를 매줘요. 지은이도 맸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구름이 창밖을 스쳤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자유야. 지은이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를 구했어요. 저희 이제 자유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탄을 위르려 몇 시간이 지나자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긴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산이 보이고 도시가 보였어요. 바다가 보였죠.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이도 저를 봤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도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국정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원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새 삶을 준비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 탔어요. 창밖을 봤는데 차들이 많았어요. 건물들이 높았죠.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지은이가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자. 행복하게. 지은이가 웃었어요. 오빠,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나라였죠. 경기도 안성. 차가 멈췄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이었죠.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봤죠. 크고 깨끗했어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생활하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으로 안내됐어요. 같은 건물이었지만 다른 방이었죠. 지은이는 31호, 저는 302호였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죠. 창문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었죠. 밤인데도 환했어요. 거지 않는구나.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죠. 이불도 깨끗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빠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죠. 지은아. 지은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살려줘서. 고마워.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지은이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죠. 50명쯤 됐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오늘부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은 돈을 막히고 찾는 곳입니다.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통장이요. 북한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정착금도 받으실 거예요. 정착금이요. 기본 정착금으로 1천만 원을 드립니다. 1천만 원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두 번째 수업은 지하철 체험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을 다니는 전철입니다. 카드로 탈 수 있어요. 실습도 했어요. 하나온 근처 전력에 갔죠. 개찰구를 지났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삑소리가 났죠. 전철이 왔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신기하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죠. 세 번째 수업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제 것이었어요. 번호도 생겼습니다. 이제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자꾸 가벼웠어요. 오후에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30대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적응하기 힘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좋아요. 지은이도 같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죠. 여기는 천국이에요. 상담사가 웃었습니다. 천국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북한은 지옥이었어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자유로워요. 북한은 감옥이었어요. 상담사는 우리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줬어요. 밤이 됐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였어요. 기둥에 묶인 아버지, 총을 겨눈 군인들,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방에서였죠.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달려가 안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꿈이야. 지은이는 오빠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보이부가 우리 잡으러 온 꿈 꿨어. 떨고 있었어요. 다시 잡혀가면 어떡해. 총살당하면 어떠해. 저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아, 잡혀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긴 안전해. 보이부 모자. 여기는 한국이야.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있어. 줬어요.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지켜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한국을 배웠어요. 마트에도 갔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아. 지은이가 놀랐어요. 저도 놀랐죠. 북한에서는 100금만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원하는 거 사. 뭐든지 지은이가 과자를 골랐어요. 초콜릿도 골랐죠. 계산했습니다. 돈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과자를 먹었죠. 맛있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난, 미소였어요.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거였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겁니다. 원장님이 말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지은이도 받았죠. 그리고 두 분은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계신 박정수 이미경 부부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50대 부부였죠.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일 만나실 겁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위탁. 어머니가 말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이미경이에요. 이분은 박정수 선생님이고요. 위탁 아버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동생 김지은이고요. 이탁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안아줬어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너희가 우리 자식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라고요. 우리를 자식이라고 불러 주신 거예요.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탁 아버지도 우리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지내보자. 우린 이제 가족이야.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웃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구나. 서울 강남구로 갔습니다. 아파트였어요. 20층 건물이었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반긴의 개나 됐죠. 지은이는 이 방, 지은이는 저 방, 각자 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책상, 책장이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장을 봤어요. 수학책이 있었죠. 펼쳤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할지 이제 시작이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2019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학.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21살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죠. 옆에 지은이가 있었어요. 18살 지은이도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우리 해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해냈어. 저도 웃었죠. 위딱 부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위딱 아버지가 우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위탁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해. 저희를 안아 주셨죠.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이딱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이 함께요. 행복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어요. 수학과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해석학, 선형대수학, 위상수학 모든 걸 배웠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었죠. 국제수학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온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미사일 궤도 계산의 오류 분석, 북한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 거였어요. 북한 미사일의 취약점을 분석한 논문이었죠. 발표 날이었습니다. 화면 앞에 앉았어요. 전 세계 수학자들이 보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계산 오류를 분석했습니다. 30분간 발표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나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각 경제부 부부장이었어요.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죠. 훌륭한 연구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같은 시기 지은이는 의대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외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어느 날 저녁집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말했어요. 나 북한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 될 거야.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통일되면 북한 가서 아픈 사람들 고쳐 줄 거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넌 정말 착해. 엄마 닮았어. 오빠도 논문으로 북한 체제 약점 밝히잖아. 응, 우리 각자 방식대로 싸우는 거지. 두 남매는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을 꿨습니다. 아버지의 총살 장면이었어요. 기둥에 묶인 아버지 총을 든 군인들 탕탕 안 돼.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오빠 또 꿈 꿨어.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거실로 나가자. 두 남매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습니다. 두 잔이었죠. 마셔. 우유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언제쯤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어.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현실은 대한민국이잖아.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야. 저도 지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어요. 대학 3학년이었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훈 씨,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 분석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예, 김은 씨의 논문을 봤습니다. 북한 미사일 분석이 탁월했어요. 며칠 후 국정원 건물에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분석관들이 있었죠.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을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락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국정원에 갔어요. 북한 정보를 분석했죠. 제가 북한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시기 지은이도 의대 3학년이 됐습니다. 탈북민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 김지은입니다. 진료소에서 탈북민들을 만났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예, 저도 탈북민입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구먼. 지은이는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 드셔야 해요. 북한에서 온 분들 많이 아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오늘 할머니 한 분 봤는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한경북도에서 오셨대. 수용소에도 계셨고. 그래. 엄마, 생각났어. 엄마도 그렇게 아프셨을까?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줬어요. 엄마는 우리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두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북한 체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로 북한의 약점을 분석했어요. 지은이는 치유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돌봤죠. 밤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지은이도 옆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남매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 중에 엄마도 있을까?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두 남매는 웃었습니다.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이 됐어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생이었죠. 지은이는 살이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었어요. 두 남매는 각자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위딱 부모님 집 근처였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죠.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강에 가자는 내용이었죠. 30분 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봤죠.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의도, 강남, 강북 모든 곳이 빛나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죠. 2013년 콜롬비아에서 처음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빛이 가득했었죠. 7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콩에서 도망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지은이 다리에 총알이 스쳤던 그날이요. 제 입술이 터졌던 것도 기억났죠. 지은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두 남매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몇 개 안 됐지만 반짝이고 있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자유롭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언제쯤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지은이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을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통일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때까지 실력을 쌓아야 했어요. 저는 북한 체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의술을 배우고 있었죠. 두 남매는 주먹을 맞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최근 저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탈북 청소년 센터에 갔죠. 저는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지은이는 과학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은 5명이었습니다. 13살부터 살까지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실험을 했죠. 쉬는 시간에 14살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거냐고 물었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요. 소년이 울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중국에, 아빠는 북한에 계신다고요. 두 남매는 소년을 안아줬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소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줬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일어나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죠. 운이 좋았습니다. 함께 나왔으니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어요. 두 남매는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강을 봤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었지만 불빛이 반사돼 반짝였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평양은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고아원도 깜깜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환했어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두 남매는 계속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같았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매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위탁 부모님 댁에 가야 했죠. 위탁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예약했고 꽃도 샀어요. 두 남매는 걸었습니다. 웃으면서요.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했어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나라였죠. 그리고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북한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요. 두 남매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서요. 미래를 향해서요. 희망을 향해서요. 불빛들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요. 모든 사람이 불빛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요.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그 세상이 올 때까지요. 두 남매는 계속
걸었습니다. 희망을 품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의 아픔과 용기를 마주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는 한민족으로서 이들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산선통신이었습니다.